용해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촉매에 부식을 일으킨다든지 규격을 벗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출시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카물에 소속된 리스탁 학회어 연구소 김동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 과장입니다. 리스탁 학회어 연구소는 물을 포함하는 자동차용 첨가제와 세차용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요소 첨가제를 개발 완료했으며 곧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엠블찐 카페 유튜브 댓글창에 가끔씩 요소수와 요소수 첨가제 관련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요소수 첨가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요소수와 요소수 첨가제가 정확하게 뭘까요? 요소수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요소수는 순수 요소 32.5%랑 초순수 증류수 67.5%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요소수가 SCR 장치라고 하는 셀렉티브 카탈리틱 리덕션 장치에 분사가 됩니다. 고온의 배기가 들어오면 요소수가 분사가 되고, 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열분해 반응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배기가스 안에 있는 질소산화물을 환원시켜서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이제 배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요소수 첨가제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보통 이제 정품 요소수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운전하는 습관도 다르고 주행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잘 바뀌어야 되는데 부반응물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반응물이 보통 이제 뷰렛이나 트리우렛, 시아누르산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소수의 분사 노즐이라든지 촉매에 쌓여서 효율을 떨어뜨린다던가 시스템을 고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해성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게 첨가하는 것이 요소수 첨가제입니다. 타사 제품들에서 고결방지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던데, 고결방지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고결방지제는 이제 말 그대로 요소가 응집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요. 이 고결방지제를 넣게 되면 결정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제 노즐의 막힘 현상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요소수에서 고결방지제가 녹아 있으면 예를 들면 규산염이라든지 인산염, 탄산염 형태로 이제 염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섞여 있을 때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부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고 침전물이라든지 슬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고결방지제는 넣으면 안 되고요. 현재 ISO 22241번에 국제 표준 요소수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서도 고결방지제는 첨가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고결방지제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리스탁 학회어에서 개발한 요소수 첨가제는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핵심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요소수 첨가제 구매를 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수 첨가제가 이제 불용해성 물질을 녹이기 위해서 넣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해성 물질로 용해력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용해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효과가 있더라도 촉매에 부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요소수 첨가제를 넣었을 때 규격을 벗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요소수에 넣더라도 규격을 벗어나지 않고 촉매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그 불용해성 물질을 많이 녹일 수 있게끔 이제 개발하는 방향을 잡아서요. 그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아까 타사 제품들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셨었는데 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21년도 요소수 대란 때 저품질 요소수가 많이 유통이 됐었잖아요. 그때 SCR 장치가 빈번히 고장이 일어나면서 요소 첨가제라는 게 있나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요소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증이라든지 법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들에서는 무분별하게 허위 가장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제품들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성능 평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능평가 방식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불용해성 물질에 대한 용해력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뷰렛이랑 트리우렛, 시아누르산의 용해력을 위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요소수 첨가제들은 어느 점이 낮아진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리스타 카케어에서 개발한 요소수 첨가제도 그런 효능이 있나요? 보통 이 요소수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11도 정도 되는데요. 다른 요소수 첨가제 제품들을 가져와서 평가를 해본 결과 보통 요소수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상용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에틸렌 글리콜을 넣어서 어는 점을 마이너스 11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낮추겠다라고 하고 계산을 하면 요소수의 보통 한 12% 정도 되는 에틸렌 글리콜을 넣어야 마이너스 20도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요소수 첨가제는 적게는 0.몇 %부터 해서 많게는 최대 3%까지밖에 넣지 않다 보니까 어는 점 낮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도 어는 점 낮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실험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완전히 녹아서 사라진 것도 봤었고 타사 제품의 그 안 녹은 약간 밀키스 색깔에 그렇게 된 것도 자료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모 유튜버가 요소수 첨가제를 홍보를 하는데 하얗게 된 것도 보면서 이게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녹은 게 맞나요? 완벽하게 다 녹이면은 무색 투명한 색깔이 거의 100% 녹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녹았다라기보다는 잘게 쪼가져서 고르게 잘 분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해성 물질들이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산 도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구멍이거든요. 그런 데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안 녹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밀키스 색깔보다는 무색 투명하게 변한 게 보다 더 잘 녹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CR 경고등, 요소수 경고등을 첨가제를 넣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요소수 점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장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모듈이라든지 센서, 전기계통 계열의 불량, 부품 마모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정비센터로 가셔서 정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SCR 분산도질 막힘이라든지 촉매 오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소수 변질로 인한 화학 반응 문제 부분들은 저희 요소수 첨가제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요소수를 넣을 때 첨가제를 매번 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주기를 정해서 넣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사 요소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하은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결방지제 그리고 불용해성 물질들을 일체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요소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 반응 과정에서 극소량의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번 자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혹시 추천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SCR 장치가 있는 디젤 차량, 그리고 요소수를 넣는 차량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저희가 제품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소수를 넣는 거 외에 별도로 관리가 좀 귀찮으신 분들이거나 운행거리가 많아서 요소수의 사용량이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SCR 장치가 좀 자주 고장난다 그러시는 분들께 저희 요소수 첨가제를 한번 넣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리스타 카케어 연구소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직하게 차별화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차량 유지 관리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솔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out! Come out! Come out!